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북한 핵 문제에 관해서는 진전을 보지 못했습니다. 새누리당 수석 부대변인인 권영모 씨가 고속철도 핵심 부품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오늘 나온 중요 뉴스들 황준호 뉴스 취재팀장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한중 정상회담, 조금 전에 회담이 있었던가요? 예. 네.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진전을 못 봤던 모양이에요? 예, 오늘 청와대에서 한중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한중 정상회담이라고 하면 두 나라의 경제관계 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육자회담, 즉 북핵 문제인데요. 거기에서는 전혀 진전을 보지 못했습니다. 정상회담 후에 나온 공동성명을 보면 육자회담 참가국들이 회담 재개를 위한 조건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아주 원론적인 언급에 그쳤고 구체적인 방안을 전혀 내놓지 못했습니다. 북한과 가까운 중국이 핵 문제 해결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지만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어야 되는 것은 한국입니다. 그런 점에서 북한의 태도 변화를 마냥 기다리고 있는 한국에 더 책임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과거사 문제를 중심으로 한 대일본 대응에 대해서도 오늘 양국의 정상이 특별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새누리당 박상훈 의원이 해운 비리 등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예. 새누리당 또 중요 당직자 한 명이 또 소환 조사를 받군요. 새누리당의 수석 부대변인인 권영모 씨가 고속철도의 핵심 부품 납품 비리에 연루돼서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 어제 끌려가는 조사를 받으러 갔는데요. 권 부대변인이 지난 2012년 호남 고속철도 레일 체결 장치라는 그 납품 사업에서 특정 업체가 선정되도록 청탁과 금품을 받은 혐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레일 체결 장치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레일을 침목에다가 고정시키는 부품인데 만약에 여기에 부실 부품이 사용될 경우에 안전사고와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부품입니다. 권영모 부대변인은 과거에 한나라당 시절부터 주요 당직을 맡아왔고 새누리당의 싱크테크인 여의도연구소의 정책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해온 주요 당직자입니다. 그래서 새누리당은 오늘 권 씨의 제명을 일단 의결했지만 이렇게 자꾸 꼬리만 자른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한국수자원공사 4대강 사업으로 진 빚 논란이 되고 있어요. 어떤 일이던가요? 예, 오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에서 수자원공사의 2013년 경영실적 보고서가 공개됐는데요. 이 보고서에서 수공이 4대강 공사로 진 8조 원의 빚 가운데 7조 4천억 원은 국민 부담으로, 즉 세금으로 해결하는 속내가 그대로 드러나 있어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이 시작되던 당시에 수자원공사는 자기네 힘으로 자력으로 투자비 전액을 환수할 수 있다라는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기획재정부에 제출된 이번 보고서를 보니까 7조 4천억 원은 정부가 회수하고, 그러니까 정부가 부담을 하고 수공은 6천억 원만 회수한다, 이렇게 적시되어 있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이원욱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4대강에 퍼부었던 빚 8조 원을 국민의 세금으로 갚아주려고 한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자, 오늘 국회에서 LG U+ 그리고 예. 또 SK 브로드밴드 이들 두 회사의 협력업체들과 관련된 기자회견이 있었어요. 예, 지난 3월에 SK 브로드밴드와 LG U+ 협력업체들, 거기에 소속된 기사들이 노동조합을 만들었는데요. 이 노동조합이 협력업체와 단체 교섭을 하는 과정에서 해고라든지 또 각종 부당 노동 행위가 벌어져 왔습니다. 사태가 심각하지만 원청업체인 SK와 LG 같은 경우는 해결은커녕 협력업체의 노동 탄압을 묵인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들과 시민단체들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청 대기업인 SK와 LG가 빨리 문제 해결에 나서라고 촉구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 국정감사를 하거나 아니면 통신대기업 다단계 하청 실태에 대한 청문회를 할 거라고 강도 높게 압박했습니다. 네. 자, 국정원장 후보자인 이병기 씨 의혹이 하나 더 나왔습니다. 사돈기업에서 특혜를 받았다. 어떤 얘기입니까? 예,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했던 이력서를 보니까 이 후보자가 2008년 7월부터 작년 3월까지 LIG 손해보험의 고문으로 재직했습니다. 문제는 이 후보자가 LG그룹의 회장의 조카이자 또 현 LIG의 상무 구본욱 씨의 장인이라는 사실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병기 후보자가 특혜로 사위회사의 고문을 맡은 게 아니냐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이병기 씨가 사위의 회사에서 일했던 5년 동안 받은 급여는 총 2억 5,779만 원이었습니다. 이렇게 LIG 고문을 맡으면서 이병기 씨는 동시에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소의 고문도 맡고 있었습니다. 네, 이 의혹은 최근에 나왔던 의혹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자, 대형마트나 기업형 슈퍼마켓이 골목 상권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저희가 악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보도는 계속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수치가 나왔어요? 예,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개간지 경제 분석이 대형 유통업체에 의해 이미 골목 상권이 잠식당했다라는 사실을 수치로 구체적으로 입증해주는 논문을 실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논문에 따르면 대형마트 한 개가 어느 지역에 열리면 그 지역 내 소규모 슈퍼마켓은 평균 22개가 없어지고 또 재래시장에 있는 식료품 소매점은 20개가 문을 닫는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기업형 슈퍼마켓, 슈퍼마켓, SSM 한 개가 문을 열 경우에는 골목 슈퍼마켓이 7개, 그리고 식료품 소매점은 8개가량이 줄어든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교육부가 청와대 게시판에 글을 올렸던 교사들을 고발한 데 이어서 또 2차 교사선언에 참여한 교사들도 고발했어요? 예, 교육부가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2차 교사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전임자 71명, 그리고 지난달 27일에 있었던 조체투쟁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던 전교조 36명, 이렇게 모두 107명을 검찰에 형사고발했습니다. 또 조체투쟁에 참여한 일반 교사들에 대해서도, 전교조가 아닌 일반 교사들에 대해서도 시도교육청이 집회 참가 횟수와 가담 정도에 따라서 교육공무원 징계령 규정에 맞게 반드시 징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교조는 교육부의 조치는 법적 근거가 없고 교사들의 조퇴는 쟁의 행위가 아니며 교사들의 시국선언이라는 것은 정치활동이 아니라고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육부가 표현의 기본권, 표현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짓밟는 위헌적인 조치를 하고 있다면서 국제노동기구와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그 밖에 또 어떤 뉴스들이 있었습니까? 중국 중앙당항국이 조선과 중국의 부녀자들을 유괴해서 군 위안부로 삼았다는 내용이 담긴 일본 전범의 전쟁 범죄 서면 자백서를 오늘 인터넷에 공개했습니다. 이렇게 중국은 일본의 최근 고노다마 훼손 움직임에 대해서 실질적인 증거를 가지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북한 민간인으로 추정되는 남성 한 명이 오늘 목선을 타고 백령도로 넘어와서 귀순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소속의 전주 시내버스 조합원들이 신성여객 해고자 고 진기승 씨의 명예를 회복하고 노동탄압에 맞서기 위해서 총력투쟁에 나서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장 등 3명이 무기한 단식 투쟁에 들어갔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